안녕하십니까, 취업조로입니다. 일단 오늘 주제는 누군가가 자신을 괴롭혀가지고 퇴사하고 싶은 분, 즉 퇴사하려는 이유가 특정한 사람인 분들에게 현실적인 대처법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번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아시다시피 보통 그분들이 발을 뻗을 때에다가 뻗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 대처했다가는 더 나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제대로 된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사람이 힘들거나 괴롭히는 경우로 퇴사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 많으신가요? 제가 이제 사실 이번 주제는 도피디에게 제가 먼저 하자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컨설팅 하면서 멘티들을 보면은 한 10명 중에 1명 정도 꼴로 사람 때문에 퇴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물론 제가 사람 때문에만 퇴사하는 건 옳은 게 아니다라고 또 얘기도 해주지만 반면에 어떤 식으로도 말해주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멘탈, 너의 상황,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네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럼 나오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는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대부분은 심성이 좀 유약하거나 좀 내성적이거나 이런 친구들한테 좀 악질적으로 악랄하게 좀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처하는 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람이 힘들거나 괴롭히는 경우에 그러면 대처하시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 있을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잘못 대처했다가는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제 보통 상황들을 좀 얘기해 보면은 팀을 옮겼거나 아니면 회사를 옮겼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제 괴롭힘을 당한다거나 아니면은 팀장이 너무 빡세가지고 막 욕을 좀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첫 회사인데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커가지고 그게 괴롭힌 줄 몰랐다가 나중에 보다 보니 자기가 너무 더 움츠려들고 더 일도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내가 좀 문제가 생겼구나를 인지했다거나 보통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상황이 제일 좀 슬픈 일인데 만약에 그 친구가 좀 제대로 된 환경에서 업무를 3, 4년 했다면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 됐을 텐데 더 내성적으로 더 움츠러들게 만든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나중에라도 알게 됐을 때 이제 대처를 못 해요. 왜냐면 이미 수렁에 빠져들었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 같이 팀을 옮겼거나 회사를 옮겼거나 하고 갔는데 처음에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영역에 내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이렇게 나쁘게 좀 안 좋게 반응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중에 한참 됐는데도 내가 잘못한 게 특별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막 이렇게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욕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막 비아냥 이런 걸로 사람을 이제 움츠러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대처할 건데 현실적인 대처법 2가지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녹음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과 상담입니다. 자, 이걸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일단은 녹음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녹음 기능 있는 거 펜도 있고요. 한 7만 원, 8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워치도 있는데 사실 워치는 추천하지 않는 게 워치에 녹음을 키면은 빨간색 불이 반짝반짝거려요. 들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워치는 추천하지 않고 펜 같은 걸로 해서 녹음 기능 있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이거를 녹음을 하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노동부에 신고하라 이런 얘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부차적인 이야기고 첫 번째는 바로 멘탈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녹음기를 켜고 나서 그 사람들이랑 대화를 시작을 한번 해봐요. 또 나한테 화내려고 부르는 것 같은 분위기야. 그럼 녹음기를 켜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전에는 내가 욕을 듣거나 아니면은 일방적으로 막 무시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나쁜 일을 당했을 때 움츠러들고 쫄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되게 슬프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자책하고 또 그때 기분 안 좋아서 화장실에서 울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녹음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런 실수, 언행을 하면은요 쾌감을 느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자식 걸렸어. 드디어 건수 잡았어.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상대의 말을 하는 게 욕 같은 게 탱킹이 돼요. 막 튕겨져 나가요. 탱탱탱 튕겨져 나가면서 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희열을 느끼면서 대화를 하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내 대화가 더 신중해지고 조심해져요. 왜냐면 나도 녹음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인 공격을 당했을 때 나는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면서 상대는 나쁜 말을 막 쏟아내는 걸 보면서 나는 멘탈이 탱킹된다. 이 뜻에서 제가 녹음기를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쌓아놓고 계속 쌓아놓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또 다른 무기가 되긴 하거든요. 부차적으로. 이제 이거는 잠깐 접어두고 이제 정신과 얘기를 잠깐 할게요. 여러분들이 정신과 상담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 멘티들 중에서 정신과 상담 받는 친구도 있고 제 친구들도 이제 나이가 좀 먹으니까 세상살이 힘겨워서 막 부부관계 때문에나 무슨 이유 때문에 정신과 상담 받고 이러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돈은 약간 들긴 한데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걸로 멘탈을 좀 다스리라, 이건 또 이 얘기는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공격을 위한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정신과 상담을 받으라고 권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에 있던 그 녹음 이것만 가지고는요, 만약에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해서 인사팀 혹은 고충처리위원회 같은데 신고를 하거나 뭐 아니면은 정도경영 같은데 윤리경영 같은데 신고를 한다 해도 이거 자체는 그렇게 위력을 못 발휘해요. 두 가지가 더 필요한데, 하나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의 증언.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막상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막 손들고 나가주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정신과 상담 이력입니다. 이 정신과 상담 이력을 한 번도 안 돼요. 한 2번, 3번, 4번 정도. 그 다음에 물론 이러면서 여러분의 멘탈도 좀 지켜주시면 좋고요. 3, 4번 정도 가면서 이력을 만들어 놓은 상태가 되면은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어떻게든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 가지고 제가 악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보통 저 같은 사람한테는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막 욕 같은 거 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저는 이 구역이 미친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멘탈 강해 보이는 친구한테는 안 하는데 보통 어떤 사람을 건드리냐면은 유약해 보이는 사람을 건드려요. 내가 치고 들어가도 찍소리 못할 것 같은 사람을 건드리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최소한의 방어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녹음교와 정신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거는 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여기서 신고로 가도 되겠지만 사실 신고한다고 회사 생활이 많이 바뀌진 않아요. 회사가 여러분을 생각보다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많은 신고한 친구들을 봤는데 오히려 역공을 당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을 엿먹이려면 방법들이 다 있거든요. 뭐 아침에 출근 안 했다느니 뭐 5분 늦었다느니 이런 거를 다 모아가지고 쟤가 이상하게 하니까 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노동부 신고라든지 뭐 회사에 대한 신고, 특히 뭐 노동부 신고는 너무 커지고 회사의 신고는 생각보다 그분이 보통 팀장급이잖아요. 아니면은 나보다 높은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친해요. 보통은 회사 사람들이랑. 그렇기 때문에 방어가 안 된다는 점 인지하시고, 세 번째 이제 뭘 해야 되냐? 저는 이걸 가지고 용기를 내서 그 사람이랑 단독 대면을 합니다. 저라면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독 대면이에요. 단독 대면인데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이걸 터트리면 좋지 않아요. 예를 들면 팀원들이 있는 데서 그러셨잖아요 하면서 뭐 정신과 이력이라든지 아까 전에 했던 녹음기라든지 터트리면서 너가 이랬잖아 이러면은 그 사람한테 망신을 주게 되는 행위예요. 근데 사람이 악랄하지 않은 사람도요, 악랄하지 않은 사람도 망신을 주면 적이 됩니다. 여러분은 적은 만들지 마셔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혔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 거지 아직까지 적은 아니거든요. 그 상황에서 적을 만들지 않고 슬기롭게 탈출하는 방법은 단독으로 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증거 확보했고 나 수틀리면은 노동부 갈 거야. 나 건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좀 좋게 말해야겠죠. 좋게 말하면 말 안 들으면 저처럼 말하시고 그렇게 강력하게 한번 어프로치를 한번 하셔야 돼요. 하시면은 어떤 반응이 오냐면 보통은요 안 건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저처럼 행동한 거예요. 이 구역이 미친년이 된 거예요. 그냥 야 나 미친놈이야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건드리면은 그냥 다시 불러요. 그때 말씀드렸는데 못 알아들으신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나의 신변과 상황과 시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그 나쁜 말을 안 듣는 상태에서 이직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인데 도피디 뭐 궁금한 거 없나? 근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실제로 이렇게 일이 커지거나 내가 이 팀장한테 대면으로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나중에 제 이직에 대한 레퍼런스나 좀 나의 평판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제일 걱정하시는데 일단은 레퍼런스 체크 자체가 일단 하는 회사가 아직까지는 반수 아래기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레퍼런스 체크를 한다고 해도 일단 지정 레퍼런스가 많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근데 가끔씩 그러죠. 지정 레퍼런스에 팀장을 넣어서 해달라는 게 있는데 그럴 때 그 팀장 빼고 딴 팀장 넣으면서 우리 팀장인 척 해달라고 말하면 되긴 해요. 근데 물론 이것까지 관계가 안 이어져 있으면 좀 곤란하긴 할 수도 있는데 약간 뭐 과장님한테 팀장인 척 해달라고 부탁하든 이런 식으로 오면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아예 애초에 그 회사에다가 팀장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먼저 좀 알려가지고 그 레퍼런스가 그쪽으로 안 들어가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최악의 수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앞에서 좀 복선을 까셔야 돼요. 뭐냐면은 나 어디 가서 이 전에 팀에서 S도 받았고 뭐 사람들한테 칭찬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팀장이랑 일하면서 너무 힘들다. 이 팀장이
이제까지 내 자리에 6명 내보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절대 레퍼런스 체크 안 들어가게 해야 된다. 내 다른 사람은 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사실 오늘 되게 어려운 주제였어요. 이게 제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지만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은 절실한 도움을 원하실 것 같아서 짧게나마 준비를 했고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 뭐 자신의 처지나 이런 게 좀 어려우면 제가 뭐 오픈 카톡도 있고 카톡도 있으니까 연락도 하시고 또 댓글로도 남겨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면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